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TV로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지건작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경기 세크 대 레이커스. 이 경기가 8시 시작이거든요. 뭐 새벽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마감 시간 전에 가야 되는 경기인데 하필이면 지금 레이커스 쪽이 퀘셔너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르브론이나 AD가 둘 다 퀘셔너블인데 뭐 지난번에는 얘네 둘 다 뛰었었어요. 바로 이제 이틀 전에 얘네들이 맞대결을 했잖아. 그날은 이제 레이커스가 113대 100으로 세크가 정말 안 풀린 그런 경기였었는데, 자 이날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날 일단 레이커스는 뭐 전반적으로 뭐 잘 되지도 안 되지도 않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이 세크 대 레이커스를 보면은 이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저는 매번 분명 좋은 선수인데 본인보다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선수들, 힘이 센 선수들, 그런 애들한테 약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게 사보니스야. 그래서 레이커스가 세크한테 약했던 거는 이 사보니스 대 AD 이 상성관계에 약간 있었단 말이죠. 이날은 뭐 AD가 야투도 사실 20개 중에 7개 별로 못 넣었어요. 대신에 리바운드는 19개나 잡아주면서 본인의 플레이를 하긴 했다. 블락도 6개나 찍고 그랬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세크에 이제 드로잔이 왔잖아요. 드로잔 대 르브론도 이것도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드로잔이 옛날에 뭐 토론토에서 뛸 때나 뭐 그 이후에 샌안토니오 가서 잠깐 뭐 한 적도 있었었고, 드로잔이 그 동부에 있었을 때는 매번 이제 르브론한테 막혀가지고 계속 플레이오프에서 물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드로잔이랑 르브론도 르브론 쪽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날 뭐 르브론도 잘한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뭐 디안드로 러셀이나 빈센트, 특히 빈센트가 3점을 5개 중에 4개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풀린 셈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크라멘토가 보면 이날 별로 못했죠. 그나마 이제 사보니스는 얘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 간만에 어시스트가 하나 부족한 트리플 더블 미수 되게 잘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뭐 드로잔도 그렇고 머레이도 그렇고 다 그냥 별로 못했었거든요. 벤치 싸움도 크게 밀린 편이고, 특히 이제 세크라멘토는 제가 요즘에 원래 3점 같은 것들 찾아놨었는데 요즘에는 몽크도 3점이 좀 줄어들고 팀 전반적인 3점은 그냥 그럭저럭 하고 이래가지고 별로 볼 게 없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세크라멘토는 저랑 4대가 안 맞는 팀이라 잘 안 가거든요. 또 이 경기는 레이커스가 이번 경기도 원정이었었는데 세크보다 자유투를 훨씬 더 많이 얻어낸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갈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원래 같으면은 이거는 레이커스 입장에서 세크가 천적이라서 레이커스의 반대를 봐야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AD 사보니스 말고 드로잔 르브론이라는 상관관계가 생기면서 그냥 애매해졌습니다. 올 시즌에는 뭐 레이커스가 지금 아마 두 번이나 지금 세크라는 이런 천적을 극복을 했거든요. 뭐 내일은 이제 레이커스가 원정인데 레이커스 이런 퀘셔너블이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요즘에 레이커스의 플레이 스타일도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속공 같은 게 많았는데 좀 느려지기도 하고, 원래는 골밑 수비가 성편 없었는데 좋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레이커스 플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르브론이나 AD가 못 나오게 된다 이러면은 갈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기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저는 선택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다음 이제 올랜도 대 마이애미 경기 볼 텐데, 일단 마이애미 백투백이죠. 마이애미는 근데 올랜도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바그너나 벤케로 핵심 선수들이 빠진 와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볼 게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공격에서 핵심이 되는 둘이나 빠지다 보니까 공격이 잘 안 돼. 그나마 초반에는 썩스가 좀 잘해주고 비타드도 점수 좀 섞어주고 이러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실 팀적으로는 남은 게 수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혼발, 어마어마한 혼발을 가진 팀인데 뉴욕한테 꺾이기 전까지 올랜도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2연패로 끊기기도 하고, 올랜도의 혼발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랜도는 뭐 혼발도 없고 바그너 벤케르도 없으니까 공격의 기대치도 적고 그냥 수비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올랜도는 여전히 수비는 잘 되는 편입니다. 뒤쪽에 야투 허용률이랑 3점 허용률 24등 17등인데 그거에 비해서 실점 자체는 5등으로 관리가 잘 된다.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파울 개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깔끔한 수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가 찍히는 거예요. 대신에 공격은 지금 5경기 중에 아마 벤케로랑 바그너가 둘 다 못 뛰는 이런 경기들이 아마 3경기 정도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되게 별로죠. 그래서 올랜도는 그냥 언더팀의 냄새만 난다 이거고, 마이애미도 내일 지금 버틀러가 아마 못 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원정에 동행을 안 했다고 그런 소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올랜도나 마이애미가 그렇게 거리가 먼 편은 아닌데 로토와이어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색깔 자체가 이렇게 뭐 GTD로 나와 있거든요. GTD로 나와 있는데 소식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은 지미 버틀러는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팀이랑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토요일날 뛸 게 불투명하다. 그냥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팀이랑 동행을 안 했으면은
저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내일은 아마 마이애미가 버틀러가 없는 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버틀러가 없는 경우에 마이애미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걸 전부 다 엑셀로 도식화를 해가지고 찾아놨는데, 버틀러가 일단 뛴 경기와 아예 빠졌던 경기,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버틀러가 빠지면 마이애미는 일단 득점에서 6.3점이 감소를 하고 실점도 5.6점이 많아진다. 그래서 언더오버는 별 차이가 없는데 경기력 면에서 거의 한 12점을 손해를 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도 마이애미는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겠구나. 근데 또 올랜도의 홈바를 믿자니 이 새끼들 요즘에 홈에서 2연패에다가 바그너 벤케르도 없는데 누가 공격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언더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애틀랜타 대 멤피스 경기. 내일은 멤피스가 모란트가 다우프리 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 아무래도 멤피스의 이런 돌격 대장이고, 확실히 멤피스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직전 경기 또 골스한테도 144점이나 넣었잖아요. 그냥 멤피스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빠른 농구를 하는 팀입니다. 마침 지금 이게 최근에 7경기 정도를 살펴봤을 때 멤피스의 페이스가 리그 1등입니다. 107.29. 그리고 애틀랜타도 아마 얘네들이 3등인가 그래요. 104.25로 둘 다 빠른 농구를 한다. 특히나 이제 애틀랜타는 아무래도 트레이 형 중심으로 플레이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도 하프코트를 넘으면은 트레이 형이 좀 이렇게 보다가 패스를 돌린다든지 뭐 찬스 만들고 뭐 스위칭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멤피스는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얘네들은 그냥 찬스가 나면은 달리거든요. 일단 한번 안쪽으로 페인트 존으로 진입하려다가 막힐 것 같으면 돌리고 외곽 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요.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엄청나게 빠른 농구가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기 골스전은 골스가 너무 못했는데 그 경기도 서로 간에 주고받는 속도는 엄청 빨랐었거든요. 아마 그런 농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240.5여도 이거는 무지성 그냥 오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자, 멤피스가 최근 6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레이커스한테 한번 졌거든요. 그때는 그 모란트도 되게 못했는데 베인도 못하고, 벤치에서 사실 저는 멤피스 얘기할 때마다 얘네들이 여기 보면은 벤치 출전 시간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주전도 잘하는데 벤치도 잘해. 그래서 주전 중에서 한두 명 고장 나면은 벤치에서 올렸으면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날은 벤치에서 뭐 알다마도 못하고 다른 애들도 다 그냥 못했던 날이야. 멤피스 입장에서는 올 시즌 중에 가장 이제 좀 게임이 안 돌아갔던 경기가 레이커스전인데, 그 외에는 멤피스는 잘 돌아가거든요. 주전 중에 내일도 모란트가 빠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거든. 모란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히려 모란트가 없으면은 점수 생산력이 4.2점이 좋아지고 실점도 0.5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4.7점가량 경기력이 좋아지고, 모란트가 없으니까 오히려 오바로 가는 부분도 있다. 내일도 저는 멤피스는 모란트가 없어도 그렇게까지 막 큰 타격 같진 않아. 하나 거슬리는 거는 대신 나오는 스카티 피펜 주니어가 작년에도 얘가 모란트가 없을 때 잘했거든요. 요즘에는 얘가 이제 그 제가 9경기 정도 최근 경기를 조사를 해왔는데, 최근에 9경기 동안 얘가 좀 출전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그냥 야투가 쓰레기야 요즘에. 야투율이 36.8%, 3점이 13.6%거든요. 그래서 출전 시간도 15분 내외로 줄어들기도 하고, 오히려 뭐 라라비아 같은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많이 쓰이는데, 사실 뭐 얘를 안 쓰면 캐너드 같은 애들 출전 시간 늘리고 그러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멤피스는 대체가 된다는 소리고요. 다른 거보다 그냥 이게 제일 많이 보여요. 최근에 멤피스는 6경기 5승 1패 했던 구간 동안 득점 전체 1등, 3점 전체 1등, 수비적으로도 야투 방어, 3점 방어 전체 1등. 근데 왜 이렇게 실점은 13등이냐? 한마디로 본인들도 많이 공격을 하는데 상대팀한테도 많이 허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얘네들의 FGA, 필드골 어템프가 리그 4등이거든요. 아마 더 늘어났을 거야, 이거보다도. 근데 야투 억제, 상대한테 허용한 야투 숫자가 리그에서 3번째로 많아요. 한마디로 상대랑 엄청 주고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마침 애틀랜타 얘네들도 페이스가 되게 빠른 팀이죠. 야투 시도 전체 2등, 야투 억제 뒤에서 5등,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엄청 주고받는 농구가 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이 엄청 야투가 안 들어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서 멤피스 사이드를 저는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오바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데 뭐 멤피스 쪽을 보는 거는 그냥 올 시즌에 보여준 내용 자체가 이런 밋밋한 애틀보다는 멤피가 좋으니까, 특히 수비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보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뭐 근데 요즘에 애틀랜타도 사실은 한창 때보다는 조금 점수 나는 폭들이 줄어들었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좀 야투 문제만 크게 없으면 어쨌든 오바는 좋게 볼 만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브루클린 대 유타 경기인데, 브루클린은 이제 슈로더를 팔면서 탱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얘네들은 팔자어들이 많아. 캠 존슨이 지금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고요. DFS도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죠. 클렉스턴도 판다면은 저는 괜찮은 자원일 것 같은데, 어쨌든 브루클린은 본격적으로 이제 탱킹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원래도 얘네들은 올 시즌에 드래프트 픽이 4장이나 있어가지고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되는 팀인데,
근데 감독이 너무 잘했어요. 선수들도 열심히 뛰고. 그래서 벌어놓은 승리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강제적으로 애들 팔아 제끼면서 전력을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탱킹을 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브루클린은 얘네들은 뭐 위닝 마인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갖고 얼마 전에 토론토 상대로도 원정 가가지고 승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 유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글쎄 내가 봤을 때는 탱킹인지 탱킹이 아닌지 애매해. 라인업을 보면은 지금 일단 특히 앞쪽이 답이 없어요. 섹스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히온테 조지는 나는 얘를 키워야 되나 싶거든. 그 정도로 유타는 사실 답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는 막바지 때 뭐 여러 선수도 팔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뭐 마카렌도 안 내보내고 올 시즌에 콜리시나 캐슬러 둘 다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멤버 구성상으로는 뭐 유타가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원정을 6경기째 계속해서 로드트립을 다니고 있고 중간에 한번 피닉스 간 적이 있지만은 6경기 중에 5번이 원정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포트리나 디트는 잡았었습니다. 지금 브루클린도 걔네들에 비해서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타는 얘네들이 3점만 조금 터지면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마침 요즘에 6경기 동안 수비는 노답이야. 수비는 뭐 실점도 제일 많이 하고 실점이나 3점 방어 같은 거 전부 다 안 좋은데 특히 근데 공격은 나름대로 잘 된다고 하거든요. 되게 뭐 선택하기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유타의 프렌이나 오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상태의 브루클린은 사실 오바 게임 보기는 좀 불편하기는 해요. 이거는 유타가 얼마나 터지냐 마냐 그거에 따라 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팀의 좀 야투율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경기니만큼 보기에 좋은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긴 되네요. 다음 뉴올 대 뉴욕 경기. 이것도 뭐 뉴올런스가 지금 부상이 너무 많죠. 안 그래도 원래 시즌 초반에 엄청 많이 빠졌을 때 그때보다는 많이 돌아왔는데 하필이면은 잉그램이 없으니까 자이언까지 없는데 근데 믿을 게 지금 공격적으로는 머레이나 맥컬럼밖에 없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창 이제 페이스가 리그에서 가장 느렸었는데 가드진들이 돌아오면서 조금 빨라지긴 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뉴올런스가 많이 이기고 있지는 않죠. 특히나 리그에서는 원정 최악팀이기도 하고 그나마 내일은 홈인데 하필이면 상대가 뉴욕입니다. 뉴욕은 지금 이제 타운스가 워낙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비인데 수비적으로도 요즘엔 조금 괜찮아지고 있긴 합니다. 제가 여기 뭐 꺼멓게 칠해놓지는 않았지만은 6등이라서 표시를 안 했는데 3점이 조금 이제 많이 먹고 있는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수비도 괜찮아졌고요. 특히 이제 아치우아라는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는 몸바형 이런 파워 포워드 내지 센터 빅맨이 오면서 타운스도 약간은 부담을 던 것도 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그렇게까지 막 손실이 많이 없습니다. 뉴욕의 약점이 또 하나가 리바운드였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점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슈 하트가 개인적인 이슈로 결장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바로 돌아온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뉴욕이 얘네들이 여기 표 하나 보면은 지금 필드골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이 그 클리블랜드 다음으로 전체 2등이거든요. 이렇게 공격 내용이 좋은 팀이다. 문제는 이 새끼들이 야투 감이 워낙에 오락가락한 팀이어가지고 뉴욕이 야투가 안 터지는 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갖고 뉴욕이 보기 좋은 팀이 아니야. 지난번에도 뉴욕 대 미네소타 둘 다 요즘에 수비 지표 좋게 찍히고 그랬었는데 그날 뉴욕이 야투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미네소타라는 극강의 수비팀을 133점으로 찢었잖아요. 그런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뉴욕은 일단은 언더오버적으로는 갈만한 팀이 아닙니다. 원래 같으면 뉴올리언스도 요즘에 조금 점수도 많이 나오고 이래갖고 오바를 보고 싶은데 뉴욕 때문에 저는 언더오버는 생략하고 싶어요. 저는 뭐 뉴욕 쪽을 좀 좋게 보긴 합니다. 8.5는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한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뭐 뉴욕이 야투만 터진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많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뉴욕이 야투만 터진다면은 사실 뭐 어려운 선택지는 아니다. 그런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경계도 되고 올 시즌 뉴욕한테 이런 야투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힌 적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런 선호도 때문에 뉴욕이 약간 안 끌리는데 충분히 뉴욕을 좋게 볼 수 있는 경기이기는 해요. 다음 시카고 대 보스턴 경기. 얘네들도 얼마 전에 맞붙었었죠. 그때는 117 대 108, 225점이 났습니다. 그때 기준점이 240이었는데 또 시카고가 프렌이었는데 저는 시카고 프렌의 오바를 봤습니다. 특히 오바는 그냥 무난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시카고는 워낙에 빨리빨리 하고 기회가 나면은 3점 쏘고 여의치 않으면 그냥 인사이드 득점 꽂고 속공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날은 둘 다 야투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고요. 그냥 두 팀 합쳐가지고 3점 시도를 105회를 했거든요. 리그에서 보스턴은 그 전체 이제 야투 시도 중에 3점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팀이고 시카고가 두 번째거든요. 리그에서 3점을 가장 많이 쏘는 팀이 만났다. 얘네들이 최근에 맞대결 두 번 동안 105번, 108번을 쐈는데 직전 경기 225점이 난 경기는 75개를 미스를 했습니다. 108개 중에 75개 미스하고 33개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샬럿이랑 그때 아마 샬럿이랑 시카고였나?
그때 경기가 NBA 역사상 가장 많은 3점이 팀군 경기다. 그때도 75개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갱신이 된 거예요. NBA 역사상 3점이 가장 많이 팀군 경기 타이 기록. 그게 지난번에 시카고 대 보스턴전에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75개나 나가리가 됐는데 얘네들의 올 시즌 3점 성공률이나 팀의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속도 같은 거 따졌을 때는 저거 중에 75개 중에 5개만 들어갔으면 그냥 오바인데 난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또 오바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을 먹었어도 그래도 얘네들 경기는 서로 간에 좀 빨리빨리 3점 주고받고 이런 양상이 생각이 돼가지고 오바를 생각하고 싶고요. 물론 뭐 3점 5개가 적은 수치는 아니긴 한데 그날은 사실 뭐 보스턴에서 제일런 브라운이 엄청 죽쓰기도 하고 데릭 화이트도 죽쓰고 이래갖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경기긴 했었어요. 뭐 잭 라벤이 36점 폭발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요즘에 보스턴이 제가 저번에도 오늘도 보스턴이 10.5나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시카고전 분석을 했을 때 보스턴 최근 15경기 중에 마인을 성공한 게 3번밖에 안 된다. 그래갖고 그날도 프렘 봤는데 저는 오늘 또 프렘 볼 거예요. 그만큼 보스턴이 요즘에 가기에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기록을 보면은 그냥 공수 양면에서 순위권에 들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보스턴이. 시카고는 뭐 야투는 별로 안 좋은데 많이 쏟아 부으니까 득점 많이 뽑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뭐 실점 자체가 특히 3점 수비가 괜찮다 뭐 이런 팀이어가지고 이거는 뭐 시카고 프렌을 또 못 볼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두 팀 다 이런 그 야투율에 좌우되는 팀이다 보니까 특히 보스턴이 그런 게 심해졌죠.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야투가 안 풀리면 수비로 해결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야투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보스턴이 원래는 그냥 강팀이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선택하기에 좋은 팀 같지는 않아요. 시카고의 프렌이나 오바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필라델피아 경기. 내일은 또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백투백 경기에는 결장을 합니다. 오늘도 경기 뛰었을 때는 코 쪽에 부상 때문에 안면 부상 때문에 마스크 끼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못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맥케이는 거의 뭐 시즌 아웃구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이런 결장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클리블랜드가 너무 무서워요. 어제도 미러키 상대로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필라델피아가 백투백인 거 일단 마음에 안 드는데 클리블랜드가 경기력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또 백투백인데 홈 백투백에서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얘네들 둘 다 백투백인데 클리블랜드 4승 1패 필라델피아는 백투백 0승 2패예요. 뭐 엔비드도 없다 이런 것도 거슬리기도 하고 나는 그냥 요즘에 밸런스상으로 클리블랜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물론 얘네들 한창 막 연승할 때보다는 패배 숫자도 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불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8경기 동안 7승 1패로 엄청 잘하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마헨도 많이 했었고요. 이게 클리블랜드가 과연 필라델피아라는 팀한테 왜냐면 필라델피아도 요즘에 올라오고 있거든. 얘네들도 8경기 동안 6승 2패 정도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원정이라는 것도 거슬리고 백투백인 것도 그렇고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던 8경기 동안 6승 2패이긴 한데 이 기간 동안 상대가 디트로이트, 샬럿 그리고 올랜도 2번 시카고, 인디애나, 샬럿 되게 샬럿이나 3번 만나고 좀 꿀을 빤 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클리블랜드가 11.5는 약간 과하긴 한데 그래도 클리블사이드를 보는 게 맞겠다. 217.5면 이거는 일단은 필라델피아 페이스가 상당히 느리고 상대를 못 던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낮은 기준점이지 않나 클리블랜드를 생각하면은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실 클리블랜드의 이런 변수라면은 예전만큼 벤치 자원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이거였는데 뭐 얼마 전에도 타이제롬도 훌륭하게 해주고 이제 스트로스도 돌아와가지고 외곽 같은 거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괜찮아졌거든요. 클리블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갈게요. 다음 미러키 대 워싱턴 경기. 이거 뭐 딱히 뭐 크게 볼 건 없고 미러키가 상대전적이 6대1로 크게 앞서고요. 백투백일 때 미러키는 2승 3패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홈으로 오니까 원정에 비해서는 홈에서는 득점 실점 마진이 8점가량 좋아진다.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 아마 내일도 미러키는 릴라드가 일단은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소식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글쎄 어제도 그냥 쿤보 독박 농구였단 말이야. 클리블랜드한테. 물론 클리블랜드가 어려운 상대긴 한데 특히 이제 안잭주나 AJ 그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3점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 프린스도 별로 못했었고 그래서 미러키는 아무래도 3점 감에 좀 이렇게 좌우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릴라드가 없는 상대방의 어그로를 수비 어그로를 끌어오는 그런 그래비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미러키가 그렇게 끌리진 않아요. 이게 워싱턴이 지금 여기 있는 선발진 자원들은 다 젊은 선수들이죠.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애들인데 얘네들은 벤치가 더 좋아요. 브록던, 키스퍼트, 발렌슈나스, 키션 조즈 이런 애들이 나올 때가 오히려 선발보다 더 세거든요. 나는 사실 지금 워싱턴은 탱킹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애들도 앞으로 많이 팔 거고 근데 이게 미러키가
백투백 치르고 와가지고 뭐 홈인 건 좋은데 저는 11.5는 약간 과해 보여가지고 워싱턴 프렘 보고 있거든요. 물론 워싱턴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큰 걸 수도 있어. 얘네들이 그래도 막 저번에 덴버 상대로 그 연패 끊은 다음에 16연패 기록 끊은 다음에 얼마 전에 샬롯 상대로도 이기고 그 다음에도 꽤나 프랭권에 많이 걸쳤었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미러키도 막 그렇게까지 상대를 막 압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많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워싱턴의 프렌에다가 언더 보고 싶거든요. 원래 같으면은 미러키 대 워싱턴 얘네들인데 무슨 언더냐 이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 미러키는 점수가 일단 많이 안 나고요. 그리고 워싱턴도 막 한창처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거든. 그리고 워싱턴이 엄청 안 풀리는 날에는 그냥 공격이 말아먹을 때도 있고 그래갖고 언더 선택지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릴라드가 없기도 하고 저는 워플 언으로 생각할게요. 다음 미네소타 대 골스 경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들 올 시즌에 많이 붙었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12월 9일에 했으니까 그렇게 뭐 오래되진 않았었죠. 그 전에 이제 한번 이제 미네소타가 골스를 한번 짓밟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 경기는 아마 골스에서 커리나 그린 이런 애들이 좀 부상으로 빠진 경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은 커리 그린이 모두 뛰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커리가 좀 잘했었어요. 근데 뭐 미네소타는 그냥 뭐 랜들도 부진하고 앤트맨 말고는 사실 뭐 잘한 경기가 아니었었어. 사실 뭐 저는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일단 요즘에 얘네들의 내용상으로는 나는 좀 미네소타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 상대전적보다는 내용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그냥 요즘에 뭐 미네소타는 최고의 수비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수비 수치상으로 5경기 동안 103.2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실 이걸 조금 더 넓혀보면 8경기 동안 실점 자체가 92, 80, 90, 114, 87, 92, 133. 직전 경기 때 뉴욕한테 야투 폭격을 맞아가지고 134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그거를 감안을 해도 지금 수비 수치가 엄청 좋거든요. 저는 그건 좀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일단 미네소타는 최고의 수비팀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대신에 얘네들의 공격이 잘 되진 않는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보이죠. 최근에 5경기 동안은 패배한 경기도 있었었고 상대를 잘 막지만은 공격을 그렇다고 막 끝내주게 잘하는 건 또 아니야. 콜리 같은 애들 나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미네소타는 언더 색깔이 강한 팀인데 골스는 얼마 전에 멤피스한테 그야말로 폭격을 당했습니다. 네, 50점 차가 넘는 경기였었죠. 그냥 일찌감치 슈로더도 망하고 커리도 망하고 이래가지고 일찌감치 그냥 조진 경기였었는데 그냥 골스는 요즘에 공격이 안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한창 때만큼 좋지가 못하다. 델러스한테도 143점 폭격 맞고 멤피한테도 144점 이렇게 맞고 이랬는데 그거는 저는 멤피스나 델러스가 좋은 공격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내일 미네소타 그렇게 좋은 공격팀도 아니고 216.5면은 그냥 저는 언더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골스 11경기 동안 2승 9패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이제 골스의 홈도 아니고 미네소타 홈이다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미네소타 사이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골스는 앞으로 좀 나아질 여지가 있기는 있어. 슈로더가 팀에 융화된다든지 지난번처럼 커리나 힐드 이런 애들의 외곽이 조금 더 터진다든지 그러면 좋아질 여력은 있는데 그 상대가 홈 미네소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미네소타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댈러스 대 클리퍼스 경기. 얘네들도 얼마 전에 붙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클리퍼스가 좀 운이 따랐던 경기예요. 돈치치랑 어빙이 동반 결장한 경기였었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날은 그냥 클리퍼스가 무난한 승리를 했습니다. 노먼 파웰이 너무 잘했고 하든도 많이 도와줬죠. 하든이 야투감은 별로였습니다만은 플레이메이킹은 워낙 좋았었고 그 이제 댈러스가 그 경기 초반엔 잘했는데 남은 이제 특히 후반전에 클리퍼스가 모든 쿼터를 압살을 하면서 무난하게 승리한 경기였었어요. 아무래도 팀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돈치치가 없고 어빙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댈러스가 산으로 갔는데요. 내일은 일단은 돈치치가 또 빠질 거는 같아. 대신에 어빙은 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기간 중에 돈치치가 딱 한 경기밖에 안 뛰었었고 남은 경기들은 전부 결장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 2주 전 그쯤인데 이 기간 동안 돈치치가 빠진 기간에도 댈러스가 5승 1패였었거든요. 5승 1패. 그리고 평균적으로 점수 뽑은 거나 뭐 점수 같은 것들도 그렇게 언더로 많이 안 갔어요. 또 이때는 원정 경기가 7경기 중에 5번이나 되니까 되게 좀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댈러스가 많이 이기고 많이 챙겨갔다. 나는 댈러스에 돈치치가 없는 게 그렇게까지 막 큰 타격 같지는 않아. 왜냐면 어빙이 너무 잘했었단 말이야 저때. 요것도 찾아놨는데 돈치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물론 경기력면에서 5.1점 가량 손해를 본다 이런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많이 챙겨가긴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그게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댈러스가 오늘은 또 홈이잖아요. 얘네들이 글쎄 난 내용상으로 특히 이게 좀 돈치치가 많이 없을 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부터 댈러스는 워싱턴이나 이런 그 개포들을 영입을 하고 그전에는 공격 일변도의 팀에서 밸런스를 갖춰갔다 이랬었는데
그런 면들이 특히 홈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댈러스는 홈으로 오면은 원정에 비해서 이 점수 생산력 같은 부분들이 언더 쪽으로 16점이 나가거든요. 특히 실점이 많이 줄어들어요. 홈으로 오면은 득점은 5.5점 줄어들고 실점이 10.5점 가량 그렇게 줄어들어가지고 특히 홈에서는 언더 게임이 많다. 마침 지금 클리퍼스 언더 팀이죠, 얘네들도. 그런 게 있어갖고 좀 언더가 끌리긴 해.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220.5는 좀 과하게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돈치치가 없다고 해도 아까 봤다시피 댈러스는 점수를 충분히 많이 냈는데 220.5는 좀 너무 낮아요. 댈러스 요즘에 5경기 동안, 물론 여기는 돈치치가 뛴 게임도 많이 있지만은 공격이 특히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언더오버는 피하고 싶고, 그리고 클리퍼스도 만만한 팀이 아니라, 물론 클리퍼스도 요즘에 사실 좋지는 않아.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별로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댈러스의 1만승 정도만 챙기고 싶어요. 핸디도 무섭고 그냥 1만승 정도가 제일 맞지 않을까 싶네. 타이트한 매치일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작년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붙기도 하고 그때도 막 클리퍼스에 야초 터지고 하면은 댈러스가 좀 위험했었는데, 저는 좀 조심하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바치가 라이블리 상대로 압도하는 것도 보였었고 이래갖고 조심하고 싶은 경기네요. 댈러스의 1만승 정도만 살짝 생각해 보겠습니다. 홈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포틀랜드, 여기도 얘네 오니까 가장 최근에 만났던 매치업들이 너무 많아. 샌안토니오랑 포트도 얼마 전에 만났었거든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그날은 일단 뭐 스코어 상으로는 118대 116으로 샌안토니오가 간당간당하게 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날은 특히 포틀랜드에서 그랜트랑 제라브 그랜트가 32점, 3점을 10개 중에 8개를 꽂았습니다. 앰퍼니 사이먼스, 지금 그래도 포틀랜드의 고투가인데 사이먼스가 30점을 해냈었죠. 이래가지고 터질 만큼 터진 경기다. 아부디아도 19점이나 받고 이래갖고 포틀랜드는 터질만한 애들이 다 터진 경기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경기를 졌다. 2점 차로. 뭐 웬맨야마가 잘한 것도 있었고요. 28점 기록도 하고 샴페니도 생각보다 잘해주고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잘했습니다. 그런 날이었었는데, 이거는 나는 지난번 경기는 포틀랜드가 아무래도 좀 이런 야투 뽀록이 많이 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샌안토니오도 이날 야투 51%, 3점이 46%면 어마어마하게 잘 터진 거긴 하죠. 평소보다도. 그리고 포틀랜드도 특히 야투가 잘 터졌다. 3점도 39%면 아쉽지도 않고 이런 날이었었는데, 이게 포틀랜드가 그날은 홈이었는데 오늘은 원정 가잖아요. 포틀랜드는 홈에 있다가 원정으로 가면은 언더 쪽으로 18.8점이나 내려가는 팀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지난번만큼 그렇게 막 야투가 많이 안 터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저는 언더가 조금 더 많은 선택지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잘 쳐졌는데도 234점이었다. 좀 언더로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둘 다 이렇게 수비 수치가 안 좋게 치키거든요. 특히 포틀랜드는 특별한 뭐 결장이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각종 수비수가 거의 뭐 리그 꼴찌급입니다. 최근 7경기 동안은. 근데 샌안토니오는 사실 여기 6경기 중에 아마 웬베냐마가 그 못 뛴 경기가 아마 3경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인지는 몰라도 수비 수치가 안 좋게 지키고 있긴 한데, 당연히 웬베냐마가 뛸 수 있으면 샌안토니오가 훨씬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뭐 언더라든지 샌안토니오 사이드를 보는데 6.5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이게 샌안토니오가 얘네들의 내용만큼 결과를 막 가지고 오는 팀까지는 아니라고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거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닉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 내일은 피닉스가 데빈 부커가 빠지는 날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별다른 결장은 없는데, 일단 보이는 건 요즘에 디트로이트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난다. 특히 수비가 나락을 가가지고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팀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좋은 수비 구성이 아니긴 해요. 디트로이트가 원래는 상대팀이랑 최대한 좀 천천히 하는 농구, 그런 것들 바탕으로 실점이 좀 적은 편이고 좀 득점도 낮고 이래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시즌 초반에는 언더팀이었는데, 요즘에는 디트로이트 경기 저는 매번 오바를 많이 외치고 있기도 하죠. 그냥 보이는 게 이래 지표상으로 점수가 많이 납니다. 연장 간 경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를 감안을 해도 꽤나 점수가 많이 나요. 그리고 피닉스 다른 거보다 그냥 일단 듀란트가 돌아왔고, 여기에 있는 거 봐 5경기 지표는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듀란트가 없는 기간이 많이 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별로 볼 건 없는데, 피닉스는 그냥 부커의 유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은 데빈 부커가 원래 이제 피닉스의 얼굴이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데빈 부커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팀적으로 8.5점 가량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공격면에서도 부커가 빠지면은 한 4점 가량 감소는 하는데 그 수비적으로 12점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커는요, 물론 좋은 스코어러긴 한데 다른 이제 원맨 팀의 에이스들보다는 본인의 어그로 끌어가지고 어시스트 찬스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플레이메이킹이 별로 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사실 부커가 없으면은 조금 더 듀란트나 빌 같은 애들이 기회를 많이 받겠거니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사실 나는 부커가 없는 게 오히려 피닉스가 나쁘지 않단 마인드긴 해. 저는 르브론이 뛸 때보다 안 뛸 때가 팀적으로 몇 점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부커는 좀 동의하는 편이기는 해요. 부커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는 야투도 너무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이런 정도면은 나쁘지 않겠다. 특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올 시즌에 이제 피닉스가 이제 대부분 라인업이 부커는 그래도 건강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빌이나 듀란트는 막 부상으로 빠질 때도 많았는데 부커는 건강했어가지고 대부분의 라인업들이 다 이렇게 부커가 섞인 라인업이에요. 근데 딱 하나 제가 이제 내일 예상 라인업이라고 생각하는 타이어스 존스, 브래들리 빌, 그리고 로이스 오닐, 듀란트 너키치 저는 내일 라인업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보니까 다른 때보다 그냥 렐레팅 같은 게 좋게 찍힙니다. 물론 이 라인업으로 돌아갈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12분밖에 안 뛰었는데 올 시즌에 이 라인업일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 디트로이트한테 맞대결상으로 7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부커가 빠진 게 엄청 큰 타격이냐?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부커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상대가 막아야 되는 선수가 부커도 막아야 되고 빌도 막아야 되고 듀란트도 막아야 되고 이러니까 피닉스는 분명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이 셋 다 있으면은 이 팀의 야투율이 많이 올라간다. 미드레인지 장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나는 데빈 부커의 올 시즌 효율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많이 던지는 것보다는 브래들리 빌이 플레이메이킹을 한다든지 듀란트가 많이 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저는 뭐 내일 뭐 피닉스 사이드라든지 오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오바가 아무래도 부커가 없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지는 건 있는데 이거는 디트로이트의 색깔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오바를 보고요. 피닉스 사이드 보는 거는 그래도 팀적으로 좀 수비도 강력해질 거고 돌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피닉스 사이드로 보긴 볼게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 경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형님들 따봉 버튼 같은 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축구 쭉 보다가 7시에 켜가지고 오늘 뭐 결장자 같은 애들이 뭐 생기면 얼마나 수치적으로 팀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